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으로부터서 배우고 또 나는 이웃에게 가르쳐주고 이웃으로부터 배우고 가르쳐주고 그러한 학습활동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 어린이들 각자 우리 인간의 능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언제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 문제에 관한 해결력은 나는 여기까지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내 능력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이 문제 해결에 한해서는 여기까지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인 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불가능한 경우는 학습이 안 된 채 그대로 수업이 이루어져도 괜찮을까? 아니죠. 그 불가능한 어린이는 결국은 자기 힘으로서는 이제 불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바로 요 이웃과 더불어하는 학습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그런 말. 능력이 길러진다 그런 말. 이웃과 더불어 학습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웃들이 생각한 바를 자기도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되면은 혼자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수준까지 향상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뇌과학에 의해서 완전히 입증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하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의 하나로 대두된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이 뇌과학이 나오면서부터서 이것에 대한 완전한 그 사람들이 뇌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서 공부하게 되면요 혼자 있을 때는 뇌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웃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혼자서는 한계 이것이 한계예요. 그런데 이웃과 더불어서 얘기하면 그 한계를 극복한다고. 자기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그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사고함으로 인해서 나의 사고력이 한층 이웃의 덕택으로 한층 사고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학습한다고 하는 것이요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 학습 지도를 할 수 없으면은 이제는 교사로서의 자격을 운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1부하고 2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1부만 얘기하고 그만큼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자, 요거 있어요? 요거? 네. 남의 머리를 잘 활용하면 생각이 10배 파워업 된다. 그거 있어요? 네.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 자, 시작. 남의 머리를 빌어 곧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살렸으면 자기 혼자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다. 현대사회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 스피드에 대응할 수 없다. 이웃과 함께 일하면 목표의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다. 커다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혼자의 머리로는 불가능하다. 자신의 생각에 부가가치를 더하게 하여 주는 것은 이웃의 생각이다. 자신의 생각에 부가가치를 더하게 하여 주는 것은 이웃의 생각이다. 아주 우리가 음미할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차차차차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혼자의 힘의 한계를 우리는 알아두자. 그랬을 때에 이웃과 더불어 학습할 때에 혼자의 힘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꼭 극복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웃의 은혜입니다. 이웃으로 인해서 내가 한계를 넘어서서 발달할 수가 있었다. 향상적으로 변형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자, 혼자의 힘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 반 가령 20명이라고 하면 나를 제외한 19명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19명이 한 말을 다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듣고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교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누구의 생각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그 친구의 생각에 의해서 내 생각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 발달했다. 그런데 우리 학급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나의 말하자면은 나의 한계를 넘어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중요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잘 되면은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어제까지 찌럭찌럭 건들고 때리고 그랬던 철수가 그 아주 소중한 존재로 다시 말해 나의 선생님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그렇게 말하자면 놀려먹고 때리고 그랬던 친구가 아주 둘도 없이 귀중한 나의 스승으로서 이제 인식이 되는 이런 경우가 일본 서적을 보면은요 많이 있습니다. 애기들이 쓴 글 속에 일본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은 그런 실천 기록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실천 기록을 많이 읽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혼자서는 공부 못해요.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원리는 마찬가지. 이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웃들이 모여갖고 서로 학급에서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고 주고받고 얘기하고 또 지도자로부터서 지도를 받고 이러면은요, 그러면 혼자의 힘의 한계를 넘어서 빠른 속도로 훌륭한 교사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거기 보십시다. 혼자의 힘의 한계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 일할 때는 당시에 자신이 가진 바 모든 힘의 한계까지만 일할 수 있다. 혼자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 더 이상 향상적으로 변형하기는 어렵다. 그 한계를 넘어 더 이상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있어야 가능하게 된다. 이웃으로부터 배움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넘어 향상적으로 변형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말을 그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의 차이와 한계인데, 우선 여기서 자기 나름의 생각입니다. 또 내가 최근에도 지금 여러 학교 수업을 봤는데 마찬가지로 12년 전에 봤던 수업이나 지금 본 수업이나 내가 1200여 개의 학급을
수업을 참관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던져놓고 어린이들한테 그 문제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질 않아요. 그것을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고 나는 말하는데,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을 마련해서 그것을 노트에 적도록 하는 일, 이것이 결국은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는 가장 초보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나름의 생각이 확립되어 있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이웃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본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생각의 마련과 그것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이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는 것은 절대 조건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는 절대 조건일 뿐만 아니라 내가 형상적으로 변형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자기 나름의 생각의 차이와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 한계가 있다. 요 차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하고 철수하고 순이하고 각자가 다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차이가 있는가 동시에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여 이상은 내 혼자서는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여기까지가 내 힘이다 말이에요. 더 이상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올라가냐? 이웃과 더불어 사고했을 때 올라간다. 그러므로 이웃이 절대로 소중하다. 내가 보다 더 향상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옛날부터 다 얘기하고 있는 바이지만은 이제 뇌과학이 그 교수학적 의의를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주 학습의 절대 조건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차이를 살려 절차 탁마하고, 여기서 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바와 이웃이 생각한 바에 차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차 때문에 이웃의 생각이 나를 발전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차라고 하는 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차차 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학습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한다. 모든 사람한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혼자서는 그 이상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면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학습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현존 어린이의 학습관의 문제점.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어린이들의 학습관의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학습관의 문제점은 현존 어린이들의 학습관, 선생님으로부터서 배운다. 우리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왔다. 이런 생각을 고정관념이 있죠. 자, 현존 어린이에게 형성되어야 하는 학습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선생님으로부터서 배운다. 이건 틀림없죠. 그 다음에 이웃과 더불어 배운다 하는 이것을,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웃으로부터 배운다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의식하고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그만큼 그 교육적 의미를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웃과 더불어 배운다. 이웃으로부터 배우고 자극받고 힌트받고, 그 다음에 나만 이웃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가르쳐준다.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웃과 토의하고 토론한다. 그러니까 이웃으로부터 배우고 이웃에게 내가 또 나의 생각이 이웃 사람들의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현시킴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 하는 것. 자, 여기 보면은 혼자서 하는 학습으로는 각자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이웃과 더불어 학습함으로써 각자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 발전한다. 뭐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짧은 말로 다 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차차차차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의 의, 우선 의를 생각해 보아요. 사실은 이 설명이 필요 없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학습한다 하면 각자가 이웃과 함께 부딪힌 문제에 대하여 각자 나름의 자기 나름의 생각 곧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을 마련하여 그것을 전원이 동시에 제시하여 발표해야 말입니다. 각자가 전원의 생각을 모두 알고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과 이웃들과의 비교 사고를 함으로써 각자의 소박했던 생각이 향상적으로 변형되며 동시에 전원의 생각이 높은 수준으로 평준화됨을 말한다. 여기서 평준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제가 몸으로 표현해 주면 예전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수업이 뜻은 그러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기들, 못하는 애기들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평준화 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낮아지죠.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제대로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을 지도했을 때는 그것이 누구나 다 어느 학급에서나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능력 있는 교사는 할 수 있고 능력 없는 교사는 못하고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부터 이 얘기하는 대로만 수업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이 어떤 교실에서나 다 실현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검증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과학자들도 검증했고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다 시청하는 사람은 검증한 것입니다. 주로 이제 수업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그렇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많이 검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전문가들의 가르침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코메니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령 자신의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기 자녀를 누구보다도 더 훌륭하게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코메니우스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어린아이들은 역시 뭐니 해도 집단 속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16세기 그러니까 400여 년 전 아닙니까? 그때 코메니우스가 이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메니우스가 그냥 했겠습니까? 다 실증을 통해서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코메니우스의 말대로입니다. 예, 자, 코메니우스는 어린이들을 집단 속에서 교육하는 의의를 학업 성과도 즐거움도 학업의 성과도 즐거움도 배가한다. 매우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즐겁고 제대로 하는 수업을 위해서는 서로 본이 되고 자극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두지 않으면 아니 된다. 집단 안에서 사고한다. 집단 안에서 학습한다. 아이, 지금부터서 무려 400여 년 전에 코메니우스가 한 말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예, 우리가 반성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방법이 좋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집단 속에서 사고한다고 그러지만 집단 속에서 사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방법대로 했을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의 의의. 여러분들 이 피가스키를 잘 알으시죠? 러시아의 교육학자, 대단히 애석하게도 아주 젊은 시절에 작고하신 분입니다. 어린이는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에서는 언제나 반드시 혼자서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다. 피가스키가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 속에서 공동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도움 주고받고 가르침을 주고받고 논쟁을 하고 문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문답을 하고 이러한 상호작용 공동활동이 이루어지면은 누구든지 다 높은 수준의 학습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수업했을 때는 다 이렇게 돼버렸죠. 잘하는 애기가 있는가 하면 저 못하는 애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고 동시에 이것이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또 자기 나름의 생각을 뭐라고도 말하냐면은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이라고도 말한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정적 해답이라는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나는 현재 수준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 능력으로서는 여기까지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웃과 더불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수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나의 생각은 잠정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면 이렇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 혼자서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잠정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잠정적 해답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선생님들이 책을 읽으실 때나 책 강의를 들을 때 잠정적 해답이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혼자 공부하게 되면 여기까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웃과 더불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 말. 잠정적 해답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말. 자, 이것에 대해서 이 비가스키는 발달의 최근접 영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에서 다 배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 발달의 최근접 영역.
방금 내가 잠정적 해답이라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잘못 사용했습니다. 발달의 최근접 영역, 이것을 이 비가스키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학자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혼자서는 여기까지 그 말입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도 결국 여기까지, 더 이상 없다고 말입니다. 혼자서는. 그런데 이웃과 더불어 생각하게 되면은 그 잠정적 해답이 발달한다 이 말입니다. 향상적으로 변형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폭을 가리켜서 비가스키는 발달의 최근접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비가스키는 발달의 최근접 영역이다. 다른 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능력이 이웃과 더불어 학습을 하게 되면은 얼마만큼 더 발달할 수 있느냐, 그 폭, 이 폭을 잠정적 최근접 영역이라고, 발달의 최근접 영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수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어린이가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반 어린이들과 전부 다 각자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나름의 생각,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내 생각은 이웃과 더불어서 공부하는 동안에 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입니다. 나의 생각은 잠정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잠정적 나의 생각이 더 발전해야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웃의 힘으로,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반 전체 친구들의 힘으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발전하게 되는 이 폭을 가리켜서 비가스키는 발달의 최근접 영역이다. 이런 개념을 양반이 발전시킨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그런데 이웃과 더불어 사고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고 말은 뭐냐면 이웃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한다고 말입니다. 비교해서 같은 점, 다른 점, 그 다음에 내가 미처 못 생각했던 점, 그런 것이 발견될 것 아니겠습니까?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 대비한다는 말은 결국은 내 생각과 저 이웃의 생각을 맞세워 놓고 교류가 이루어진다. 지적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대비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생각은 여기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까와 같이 이른바 발달의 최근접 영역이라고 하는 발전을 하려면은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을 기르는 일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고는 각자가 사고했을 때 비로소 길러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각자라면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이 사고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고하는 방법이 비교하고 대비하는 방법. 물론 사고하는 방법은 그것뿐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린이들이 가장 쉽게 사고력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은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비교하고 대비하게 하는 것. 이것을 어린이들한테 훈련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기갱이지로라고 하는 뇌과학자가 한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안에 슬기로움의 원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원석은 갈고 다듬을수록 슬기로워진다. 또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말입니다. 어느 그 산중에 있는 호텔에서 거기서 뭐다 모여서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밤에 말입니다. 밤에 이제 그 호텔에서 경영하고 있는 상점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가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보석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상품도 있지만 보석들이, 보석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 보석 가게 주인이요, 뭘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고 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커요. 이만큼이나 할까? 이러고 보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어떻게 조금 소름이 끼치대요. 별로 아름답지는 못해요. 어째 소름 끼치요. 뭔 이상한 털 같은 것이 나인 것도 같기도 하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원석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쫙 있어요. 아주 굉장히 번쩍번쩍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원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럽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고 다듬으면 저렇게 된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의 그 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이아몬드의 원석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갈고 다듬으면 아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고가의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모기갱이지로라고 하는 뇌과학자가 한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안에 슬기로운 원석을 가지고 있다. 슬기로운. 갈고 다듬으면 빛나는 그러한 원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갈고 다듬어야 쓴다고 말. 그 말은 뭐 말이겠습니까?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사가 훌륭한 지도를 하면은 그것이 그야말로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석 그대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들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았어요. 이 원석은 갈고 다듬을수록 슬기로워진다. 우리 어린이들은 갈고 다듬을수록 슬기로워진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갈고 다듬을 것이냐? 지금 이 시간에는 이웃과 더불어서 갈고 다듬는다. 이웃과 더불어서 갈고 다듬는 방법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갈고 다듬을 것인가? 차차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의 발달 역시 모기갱이지로. 또 제가 여기서 조금 요 얘기 말고 다른 얘기, 모기갱이지로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양반은요, 요새는 흔히 뇌과학을 모르면 애들 앞에 서기가, 교단에 서기가 어렵다,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뇌과학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사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뇌과학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 뇌과학을 모르면은 교단에 서기가 어렵다고, 물론 이제 수업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말을 듣고서요, 이 뇌과학에 관한 책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순수하게 뇌과학을 연구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요, 이 모기갱이지로 같은 사람은 뇌과학을
수업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뇌과학을 모르면 이제 교단 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그러지 하니까 뇌과학을 공부하실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수한 뇌과학을 연구하려면 모르지만은 이 말하자면은 수업을 위한 뇌과학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모기 갱이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양반은 완전히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모든 어린이들을 슬기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양반입니다. 자, 자신과 강렬하게 상의한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뇌는 잘 발달한다. 왜 그럴까요? 강렬하게 상의한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웃의 의. 어떤 어린이가 마련한 생각에도 몇 %인가의 옳은 생각은 함유되어 있다. 요 히가미 다다시, 요 일본의 교수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어린이가 마련한 생각에도 몇 %인가의 옳은 생각을 함유하고 있다. 지금 누구를 지명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의 발표가 됐든지 간에 어린이들이 생각해서 발표한 내용이라면은 몇 %인가의 옳은 생각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 그랬단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수업을 보면은요, 어린이들이 선생님 묻는 말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닌데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또 다른 애기들이 손듭니다. 또 응답합니다. 아닌데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과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관점으로 어린이들의 발표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하기 위해서 발문하고 응답하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추는 것이, 알아맞히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발문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요, 제대로 사고를 하지 못했다.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은 아예 사고하기를 단념해버렸었습니다. 사고해야 사고력은 길러지는데 그렇게 단념해버리는 말미암아서 사고력이 길러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소수의 어린이들이 손들고 지명받아서 발표했는데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틀렸다고 말이에요. 또 손듭니다. 또 틀렸습니다. 또 손듭니다. 또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알아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발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발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극히 비교육적이고 어린이들 머리를 그야말로 멍텅구리로 만드는 방법이다. 절대로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을 알아맞추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냐?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선생님이 묻는 말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도록 한다고 말입니다. 어떤 애기는 가라는 생각을, 어떤 애기는 나라는 생각을, 어떤 애기는 다라는 생각을,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한다. 어떤 애기는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가라는 생각을 했다면 다른 어린이도 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각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는 것. 이러기 위해서 발문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고력은 사고했을 때 길러진다. 발문을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사고하도록 위해서는 뭐입니까? 문제가 있어야 사고하지요. 어떤 문제가 있어야 그 문제를 이모로 저모로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면은 어린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한다 이 말. 어린이 각자가 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한다 이 말. 그리고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어쩌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비슷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서로 다르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발문하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해서 사고한 만큼 사고력이 길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발문이다. 혹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알아맞추기 이것이 발문이지 혹시 잘못 알고 하셨으면 하신 선생님 계시면은 바로 내일부터서는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으로써 각자가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 얻어낸 생각은 발표함으로써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아까 말한 대로 이웃과 비교하고 대비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점점 이 생각이 소박했던 생각이 향상적으로 변형돼 간다고. 제일 처음에는 짝꿍하고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해서 반드시 노트에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웃과 비교 사고, 대비 사고, 이웃과 비교해 보는 것. 그래서 내가 발표를 하고 이웃이 발표를 하면 상대의 발표 내용을 알았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비교 사고, 대비 사고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생각이 향상적으로 변형돼 간다. 조금 더 좋은 생각으로 그 다음에 짝꿍끼리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반 전체 친구들과 생각을 비교해보고 대비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반 전체 친구들의 생각과 비교하고 대비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는요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마련한 생각에도 누가 마련한 생각이라도 골똘히 생각했다면은 그 생각 속에 몇 퍼센트인가의 옳은 생각이 함유되어 있다 하는 것.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교사가 정해놓은 정답을 알아맞히는 일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없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내 머리는 뇌라고 말입니다. 내 머리는 내가 가꾸고 이웃과 더불어 이웃에서 찾아 배워 또는 이웃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웃의 말을 듣고 그 속에서 배운 바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이 그것이 아니요 하고 이웃이 가르쳐줍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가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웃이 없으면 사고를 기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요 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생각을 그야말로 지금까지 했던 생각과는 180도 다르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것은 가와시마 류타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뇌과학자입니다. 이 양반도 역시 이
자기의 연구를 상당한 부분을 이 수업에다가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양반입니다. 자기 연구 결과를요 수업에다가 적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그 뇌가 발달하는가 아니하는가 그런 관점으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요시모토 히토시 이 양반은 아주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만 너무나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 양반이 쓰신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업 과정이란 집단 사고의 조직화 과정이다. 집단 사고의 조직화 과정이다. 수업 과정이란 무엇이냐면은 집단 사고란 건 무엇입니까?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집단 사고가 이루어집니다.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같이 첫째 짝꿍끼리 그 다음에는 아까 같이 선생님의 지도에 의해서 순서대로 발표를 발표한 것을 듣고 내 생각과 비교하고 또 대비해서 나의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켜간 부분적으로 고치고 또는 부분적으로는 좀 자신을 갖고 내 생각이 옳구나 이웃들의 생각과 비교해 보건대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업 과정이라는 것은 집단 사고의 조직 과정이다. 수업이란 지식 전달의 과정이 아니라 발견과 탐구의 과정으로서 구성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결국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가지고 그것과 비교 사고를 해야 됩니다. 자, 모든 어린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수업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수업 가지고 수업 속에서도 이웃들의 발표를 듣고 내 생각과 비교하고 또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비교하고 또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비교하고 이같이 우리 반 가령 우리 반 재적수가 15명이라면 나를 제외한 14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14사람의 생각 가운데는 같은 생각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14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다 내가 알아가지고 그것을 내 생각과 비교해서 내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많은 친구들의 생각을 일시에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은 이웃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할 수가 없죠. 이웃들의 생각과 비교하고 대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수업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웃들 우리 반 나를 제외한 전체 우리 반 친구들의 생각을 동시에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비교 사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은 비교 사고 못하지요. 스스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웃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해서 내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키는 것. 부분적으로는 거치고 또는 부분적으로 보태고 이렇게 해서 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의 효과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덜 옳은 생각을 내놓은 어린이는 전원의 완전학습을 위하여 공헌한다. 덜 옳은 생각. 전에 우리가 쓰던 말로 하자면은 틀린 생각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머릿속에는 정답과 다른 생각. 근데 덜 옳은 생각을 내놓은 어린이는 우리 반 전원의 완전학습을 위해서 크게 공헌한다.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답이 맞지를 않았어요. 말하자면은 전에 쓰던 말로 하자면 오답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가 그 틀린 답을 발표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반 친구들 모두는 그 어린이의 그 틀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반 모두는 한 걸음씩 진리에 다가간다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어린이가 발표한 내용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정말 엉터리다 그 말입니다. 엉터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반 전체 어린이들이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에 대한 설명을 그 방법을 설명하기에는 오늘은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가겠습니다. 예, 또 그래서 그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의 효과라고 할까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집단의 교육력 그렇게 얘기해서 집단이 어떤 한 사람의 지적 발달을 위해서 어떻게 공헌하는가. 가령 이것은 장작입니다. 장작. 각자가 타고 있습니다. 이 화력을 다 버텨봅니다. 그 다음에 이 6개의 장작이 여기서 타고 있습니다. 헐헐 타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화력하고 요 화력하고 다 버텼을 때 어느 쪽이 클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차가 있겠죠. 그 연량에 있어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집단사고. 아까 같이 개인은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도 이 개인이 발표한 것이 그야말로 이런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집단 지도의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기술을 배우면은 바로 당장에 내일부터서 모든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고 전원이 성취하는 우리가 소망에 맞이하는 수업을 누구나 다 실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또 가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국어,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은 이런 지적 교육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집단, 그 어린이들이 그리는 그림에서도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요 그림을 보십시오. 요 그림. 요 앞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어린이들한테 이런 집단화를 지도를 해봤습니다. 정말로 말하자면은 이웃과 더불어서 하는 학습이 그렇게 지적 효과가 있느냐? 그것이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교과에만 있느냐? 미술과에도 그런 것이 있느냐? 뭐 체육에도 그런 것이 있느냐? 뭐 이런 것을 제가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단화합니다. 여기 보면 선이 있죠. 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 하나하나를 어린이들 한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그 어린이들 각자가 그린 그림을 모아 붙여놓은 것이 요 그림입니다. 집단화입니다. 자, 집단화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선 요 그림을 집단화를 만드는 절차를 말해보자면 이 시간엔 숲을 테마로 했었다. 그러면 숲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통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각자로 하여금 그 이야기 내용을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연필로 스케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봤을 때에 전체가 집단이 그리기가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작품을 하나 고릅니다. 그래서 그 작품, 물론 이제
보통 크기의 도화지에다 그랬죠. 이 도화지를요, 우리 어린이들 수만큼 나눕니다. 지금 저 나눠진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20명이라면은 그 이만한 도화지에 어떤 어린이가 지금 그림을 그렸죠. 이것을 20등분 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번호를 다 붙여놓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를 다 붙여놓고 나는 그 중에 몇 번을 그린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확대해서 그린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부분을 확대해서 나무를 그려놓지 않았습니까요? 예. 이 부분을 맡은 어린이들이 확대해서 그린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확대해서 그렸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확대가 잘못됐습니다. 예. 이것도요. 이렇게 해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가 확대해서 그린 부분을 이제 순서대로 또 아까 번호대로 맞춰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자, 이렇게도 집단을 만들고 또 그냥 큰 도화지 한 장에다가 가령 5사람이 큰 도화지 한 장이라고 하면 5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서 그 누구의 그림을 선택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그립니다. 그 큰 도화지에다가 확대해서 그린단 말이에요. 그대로 확대해서 그려가지고 나는 나무색을 칠한다. 나는 인물색을 칠한다. 나는 이 부분을 색을 칠한다 하고 맞따서 색칠을 합니다. 그래놓고 보면은 집단화가 된 것이죠. 자, 어쨌든 집단화가 되었습니다. 집단화가 되면은요, 가령 어떤 어린이가 이 부분을 그렸습니다. 이 부분을 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그리는 어린이가 지금 여러 사람과 함께 그린 그림이죠. 이거 여러 사람과 함께 이 그림을 그릴 때게 말입니다. 어쩌고 그러냐면 이 어린이하고 자꾸 연락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 부분 그리고 있는데 크기가 맞냐? 자기는 조그마하게 그리고 자기는 어쩌고 크게 그리고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자꾸 옆 사람하고 늘 의논을 하고 토의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개인이 그렸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가령 어떤 어린이가 여기를 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어린이가 혼자서 그린 그림을 보고 이 부분을 그린 이 그림을 보면은요, 그림의 성적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말입니다. 이것을 실험을 할 때에 교육대학에 계시는 미술과 요거 내가 요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때 대학에 계시는 미술과 교수님을 모시다가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다 쭉 놔놓고 말입니다. 가령 철수라고 하는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그 교수님한테 보입니다. 이것이 철수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놓고 아까 30명 어린이들이 그렸던 것을 강당에다 다 깔아놓고 개별로 그린 그림을 강당에다 다 깔아놓고 요 철수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철수가 그린 그림 어떤 그림입니까? 하고 찾으라고 하면요 100% 찾아버립니다. 이 그림을 보고요 다른 테마로 그린 그림이 요 30명이 그린 30장 그림 속에 있어요. 그것을 대학의 미술 교사 선생님은요, 요 그림을 딱 보고는 들고 다니면서, 이거 금방 찾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말하자면요, 그리는 능력이 그대로 그 능력대로 표현이 됐겠죠. 또 그 그리는 스타일이 그대로 또 스타일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거 보고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집단을 만들어 놨을 때는요, 못 찾습니다. 내가 실험을 해보니까요, 한 번도 찾은 일이 없어요.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여기서 그린 그림은 어쩌겠습니까? 자기 혼자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자기 그림이지요.
근데 이웃과 더불어서 그랬거든요. 여기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 플러스 옆에 친구들의 힘이 모아져서 그려진 것입니다. 이 그림이 A라는 어린이가 혼자서 그린 것이 아니라 이웃 친구들이 그리는 것을 보고 거기에 어울리게 그랬단 말이죠. 서로 어울리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려놓고 보니까 결국은 아까 혼자서 그렸던 개인작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비가스키가 말하는 발달의 최근점 영역 개념과 관련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관련이 있죠. 결국 이웃으로부터서 배웠다 그 말입니다. 말 바꿔서 말씀, 이웃으로부터서 영향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보다도 훨씬 더 혼자서 그렸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인 대학의 미술 선생님이 개인 작품을 금방 찾아내지만은 이 속에서 못 찾아낸다요. 이 개인으로 만 그림보다도 훨씬 더 질적으로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웃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 집단화 속에서도 이웃들과 더불어 학습한 효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의 원리 어디를 보더라도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이 차제에 배운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옳은 생각의 의. 또 그러니까 지금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어린이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답을 얻어냈습니다. 지금 편의상 연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린이들의 사고 내용을 어린이들이 사고에서 기록한 내용을 검토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계 하고 여기는 옳은 생각이고 옳은 생각은 아니지만은 덜 옳은 생각.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준 문제에 대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했다면은 그 생각은 이 5계단 중에 어디엔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오답, 틀린 생각이라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생각으로부터서 덜 옳은 생각, 옳은 생각으로부터서 거리가 있을 뿐이지 틀린 생각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던진 물음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골똘히 생각했다면은 이 5계단 중에 어디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옳은 생각이 아니라면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령 어떤 어린이의 생각이 여기라고 생각합시다. 이것은 그 어린이의 그 문제에 관한 한 그 어린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 얘기는 여가 한계예요. 여가 한계. 그런데 이 어린이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이웃의 힘으로. 선생님들 그게 뭐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많은 실천가들은 저 같은 참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실천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가 생각한 바는 여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어린이의 생각을 여기까지 올릴 수가 있다. 누구의 힘으로? 이웃의 힘으로. 이웃의 힘으로.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을 통해서 이 층층대를 하나하나 올라가서 마침내 여기에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그 정도로 해두고 차차 이야기를 더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무엇이냐면은 명도로 나타냈습니다. 여기 옳은 생각, 그 다음에 99%, 98% 이렇게 해서 점점 명도가 높아지거든. 밝아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쇄가 잘못돼서 지금 여기도 시꺼멓게 되어버렸습니다만 점점 밝아야 됩니다. 다시 말로 박단어는 뭐냐면은 이 옳은 생각으로부터서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여기에 있는 생각이 올라가야 되나? 여기 올라가야 되나? 올라가야 되나? 누구의 힘으로? 이웃의 힘으로. 이웃이 어떤 방법으로 나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럴 것인가? 이것은 결국은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여기서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은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발문의 관역, 또 그 양궁의 관역판을 보니까 저것이 발문의 관역도 저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양궁의 경우에 점수가 점점 적어지죠. 역시 사고의 농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달리 그려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생각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어린이가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경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얻어낸 생각이라면은 그것은 옳은 생각 아니면 덜 옳은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생각 아니면 덜 옳은 생각. 근데 어떤 어린이 생각은 여기 있을 수 있고 어떤 생각은 여기 있을 수 있고 이럴지언정 옳지 않은 생각, 이른바 오답은 없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묻는 발문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얻은 결론이라면은 이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가령 여기라고 그럽시다. 이 생각은 그 어린이 혼자서 생각할 때는 그가 한계인데 어디까지나 이 한계에 머무르고 마느냐? 그렇지 않다. 올라갈 수 있다 이 말. 누구의 힘으로? 이웃의 힘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고하는 그 학습 행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교육의 수업의 새로운 경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뒤떨어진 어린이가 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이른바 A군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의 이 수업의 방법을 선생님들이 잘 익히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입증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교실에는 옳지 않은 생각은 없다. 덜 옳은 생각 아니면은 덜 옳은 생각이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옳지 않은 생각은 없다. 오직 차이 있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근데 유태영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와, 굉장히 좋은 말. 차이는 발전의 소중한 동력이다. 차이는 발전의 소중한 차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차이, 이 차이. 이 차이야말로 발전의 소중한 동력이다. 또 정말로 이 유태웅 교수가 우리들한테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와 비슷하게 말입니다. 이 히감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어린이가 마련한 생각에도 몇 퍼센트인가의 옳은 생각은 함유되어 있다. 몇 퍼센트인가의 옳은 생각이 함유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이웃의 힘으로.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이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것에서 별로 연구도 해보지 않고 실천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만으로도 모든 어린이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완전하게 학습함에 있어서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업의 방법이겠다 하는데 공감이 가실 줄 압니다.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 참으로 소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자, 평점을 주는 것 이것은 이제 또 좀 다른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평점 주는 것은 흔히 하지요. 가령이 오고 또 어떤 생각에 대해서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 한 결과에 대해서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평점 주는 거 이것도 상당히 이 지적인 발달을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의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남의 말을 잘 들을 것. 이웃과 더불어서 하는 학습은요. 이웃과 더불어서 하는 건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자연히 경청해야 되겠죠.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학교에 오는 이유 여태까지 비군이었던 어린이들 말하자면 쉬운 말로 공부를 못했던 애기들 부진아들 이들이 내가 학교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여태까지 뭔 생각했습니까? 선생님이 발문을 던지는 것이 우수한 애기들, 공부 잘하는 애기들이나 생각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발문을 많이 하지요. 조금 더 쉬운 발문을 하면은 말하자면 힌트가 많이 있으면은 그 발문 가운데 힌트가 많이 있으면 그 힌트를 가지고 생각해서 나도 손줄 수가 있는데 힌트가 없어. 그냥 문제만 어렵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뿐입니다. 학교에 오는 이유는 4시간 동안 교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의 일부를 점유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4교시 끝나면은 급식 먹고 간다 이것이죠. 학교 뭐 들어왔습니까? 급식 먹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너는 공부 못한 놈이여, 너는 부진하여 하는 그런 신호를 자꾸 보낸 것만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생각만 하다가 급식이나 먹고 집에 가는 것이 그놈들이 그러하기 위해서 학교 온 것입니까? 지금 제가 표현이 좀 거칠지만은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애는 그놈들 결국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등감 느끼고 결국은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꾸짖음을 듣고 청소는 하고 그리고 급식 먹고 간다고 말이에요. 그 외에는 그 애들이 한 일이 없어. 이 애들을 살리는 수업이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어린이들을 살리는 수업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술을 갖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이것이죠.
선생님 눈에는 지금 보이십니까? 내 눈에는 보입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것이 여기까지 와버리면은 우리는 그런 어린이가 생기는 수업을 해가지고는 교단에 쓸 수가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때 뭐 잘 가르치지 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대단히 여람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학교에 오는 이유, 슬기로워지기 위해서 온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한다. 내가 학교에 온 것은 무엇입니까? 슬기로워지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래 하기 위해서는 사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문일을 이웃들과 더불어 하기 위해서 온다.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사고했을 때 비로소 아까와 같은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내 생각을 마련하여 발표하기 위해서 온다. 발표하기 위해서 온다. 자, 내가 향상적으로 변형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종합해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는다는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수한 세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람, 보통 사람. 우리 학급에 있는 보통 철수 그런 어린이들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를, 문수보살, 절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아랫단에 왼쪽에 있는 보살님이 문수보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문수보살님은 이 세상에서는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지혜로운 보살이랍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모이면은 그 세 사람이 그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세 사람은 어떤 세 사람이냐?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어떻게 갖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마련한 생각, 요것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있고 그 문제를 해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않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 아니라 몇백 명 모아봤다고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요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는다. 이 세 사람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놓고 토의하고 토론했을 때 비로소 문수보살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엇입니까? 이웃과 더불어서 하는 학습을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입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의 차이와 한계,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에 차이가 있고 한계가 있다. 근데 차이를 살려 절차 탁마하고 이웃과 더불어 학습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늘의 우수교사. 오늘의 우수교사는 어떤 교사이겠습니까? 결국은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우리는 우수교사라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다음에 전원 동시 발표 분류. 그러니까 요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 가운데는요, 무엇입니까? 이웃의 생각과 비교하고 이웃의 생각과 대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원의 생각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철수하고도 비교해보고 수은이하고도 비교하고 누구하고도 비교하고 다 비교를 해봐야죠. 다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다 생각이 다를 때 다 나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준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소박했던 내 생각을 비교 사고할 때마다 내 생각이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나간다 이 말이야. 자, 그러므로 어쩌면 전원의 생각을 내가 알아야 쓴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전원의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가령 20명이다 보면 19명 생각을 전부 다 알아야 씁니다. 그래서 비교사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죠?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효과적으로, 그러면 대단히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가르쳐서 전원 동시 발표라 그럽니다. 전원이 동시에 발표해보다 이 말입니다. 전원이 동시에 발표해보라. 그리고 동시에 분리해보라. 20명이 있는데 20명 생각을 전원이 발표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발표하자마자 분류가 딱 돼. A 생각, B 생각, C 생각. 근데 20명 어린이가 발표했는데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생각이 같거나 비슷한 생각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같거나 비슷한 생각끼리 딱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세 가지, 20명 생각이 모아놓고 보니까 세 가지 또는 5가지, 더 많을 경우는 6가지도 있고 7가지도 있고 있겠죠. 어쨌든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 봐요.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생각이 20명이 동시에 발표해버려야 된다니까요. 동시에. 그 방법이 있냐? 선생님 물으시겠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동시에 발표돼 버립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해서 노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 기록해 놓는다고 하는 것이 절대 필요 조건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자, 자기 나름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용지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A4 용지를 가령 이런 A4 용지를 이렇게 4등분 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2등분 한다든지 해서 나눈 필요에 따라서 한 장씩 나눠줍니다. 거기다 쓰게 합니다. 노트. 이게 미리 이런 카드를 어린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 이 시간에는 요 사이즈를 내놔라. 또 이 시간에는 요 사이즈를 내놔라. 그리고 노트 한 것을 여기다 기록해라. 그럼 애기들이 노트를 전부 기록합니다. 자,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어린이들 전부 일어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딱 일어섰습니다. 자, 그럼 앉으세요. 그럽니다. 아이, 아무나 좋습니다. 철수? 뭐라고 썼습니까? 나와보세요. 발표시킵니다. 자기가 써놓은 카드를 보고 읽습니다. 자, 지금 철수의 발표 들어봤죠? 철수의 내용과 철수가 발표한 내용과 같거나 비슷한 사람 일어서 보세요. 싹 일었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사람 일었습니다. 자, 슬기로운 머리, 좋은 생각했다고 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슬기로운 머리, 자기 머리를 자기가 칭찬합니다. 요거 선생님들 의외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머리. 그래서 실제로 머리가 슬기로워지는 거예요. 오이, 슬기로운 머리. 자, 슬기로운 머리 했으면 가지고 나오세요. 선생님이 다 걷어서 딱 모읍니다. 모아갖고 땅 하고 칠판에다가 요새 잘 쓰고 있는 자석으로 누릅니다. 그리고 철수의 생각을 거기다가 선생님이 요약해서 철수의 생각을 요약해서 분필을 딱 써놓습니다. 안 써놔도 상관없습니다. 애기들이 알고 있다면 좋으니까. 근데 애기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경우에는 혼동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거기다가 요약해서 딱 써놓습니다. 철수의 생각을 요약.
근데 철수의 생각과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은 전부 지금 발표가 된 것이죠. 모두가 다 말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 말로 하는 것만 발표가 아닙니다. 그것도 발표지만은 기록한 것을 제출하는 것도 발표다 이 말입니다. 같거나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은 그 용지에다 써가지고 아까 제출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머리 한 다음에 제출을 했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이 전원 동시 발표입니다. 전원 동시 발표. 전원 동시 발표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가령 철수가 한 생각 A라고 합시다. A라는 생각하는 어린이는 지금 발표가 다 됐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다 지금 딱 붙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표하지 않고 있는 순이. 순이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순이가 발표합니다. 야, 순이와 같거나 비슷한 생각한 사람 일어서세요. 슬기로운 머리 가지고 오세요. 해갖고 딱 붙입니다. 아까와 같이 포개갖고 딱 붙인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밑에다가 분필로 써놓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애들 알아보기 쉽게.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발표하지 않은 어린이가 있습니다. 아이, 정수, 그대는 뭐라고 썼는고? 정수가 발표합니다. 아이, 정수와 비슷하거나 같은 생각한 사람 일어서세요. 슬기로운 머리 가지고 나오세요. 딱 붙입니다. 또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생각으로 딱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생각이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 동시 발표가 동시 발표라 그러니까 또 시간적으로 완전히 그냥 한꺼번에 쫙 되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걸려봤자 1, 2분입니다. 뭐 1분이면 저게요. 1분이라는 시간이 여럴 때 보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1분 안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이 가령 3개도 나오고 4개도 나오고 있겠죠. 가령 3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반 어린이들이 전원이 생각했고 전원이 생각한 것이 동시에 분류가 딱 되어버렸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생각들이 분류가 되어버렸다. 요거 시간 한 5분이면 끝나본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은 내 생각 말고 내 생각 아닌 생각이 2가지나 3가지가 있다면은 비교사고 고도고 바로 칠판 보고 비교사고 합니다. 선생님이 요약해서 판서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 보고 비교사고 또 비교사고 또 비교사고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켜 간다. 내 생각을 비교사고를 통해서 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향상적으로 변형시켜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형된 생각, 향상적으로 변형된 생각을 노트한다. 그 말입니다. 더 좋은 생각을 노트한다. 말하자면 그만큼 사고한다. 그 말입니다.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부단히 그들로 하여금 사고하게 해야 됩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그야말로 부단히 사고했습니다. 사고함으로써 사고한 만큼 사고력이 향상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3가지 생각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3가지 생각이 나온 것은 A, B, C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B, C를 보니까 B 생각이 상당히 그럴듯하다. 그러면 내 생각을 다시 바꿉니다. 또 어떤 애기는 C 생각이 그럴듯하고 C 생각을 바꾼다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자기의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켜 가는 것. 다시 말하면 부단히 사고한다 그 말입니다. 비교한다 그 말은 사고한다 그 말입니다. 부단히 사고하게 합니다. 사고함으로써 사고력은 길러지니까 이렇게 해서요. 전원이 동시 발표하고 동시에 사고하고 이런 과정. 자, 그 정도로고 다음에는 짝꿍과 더불어 사고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짝꿍과 더불어 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않더라도 선생님들이 평소에 하고 계신 그대로고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짝꿍 대화의 방법
여기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저거니 짝꿍 교류하기. 짝꿍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만, 짝꿍끼리.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하는 이웃과 더불어 하는 사고 활동의 출발점이 짝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짝꿍과 하는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짝꿍과 더불어 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자, 또 자,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자, 남의 머리를 잘 활용하면 생각이 10배 파워업된다. 그러니까 남의 머리를 잘 활용하면 그 말 뭔 말이에요? 아까 결국 비디오 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남의 머리를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배 파워업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다.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의 교수학적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라고 하는 개인적 사정 때문에 건성건성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오늘 못다 해드릴 말씀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더운 가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